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자, 오늘은 이제 영어 공부 비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어 공부 비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영어 읽기 비법과 그 다음에 영어 쓰기 비법,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읽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리딩을 잘 하는 게 상당히 영어에서 그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어 그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왕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이제 많은 문장들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독해자 초보는 중학교 1학년 자습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학교 이제 3학년까지 쭉 이렇게 3년 거를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를 처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중학교 1학년 자습서에 나오는 독해 이런 걸 많이 공부하면서 3학년까지 이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이 중급의 상황으로 가면 그 리딩 튜터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찬승 리딩 튜터 이런 걸 공부를 하시고요. 모르는 단어는 이제 그때그때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독으로 여러분이 외우기보다는 어떤 독해를 하면서 그 문장 속에서 이렇게 단어를 암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요. 특히 이제 문학 작품을 여러분이 많이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시사영어사에서 나오는 그 독해책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 시사영어사에서 나오는 그 빨강색으로 된 독해책이 있어요. 1권부터 100권까지 아마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짧은 단편들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원서 속에서 이제 그 우리말로는 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뜻들이 이 원서를 공부하면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사영어사에서 나오는 그 책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페이지의 왼쪽에는 그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의 오른쪽에는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거, 이것도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이 토익을 공부하실 때 그 이 독해 그 파트가 있죠. 토익에서 이 토익의 독해 파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독해 문제로 보면 131번부터 200번까지인데 70문제가 출제가 돼요, 토익에서. 그래서 이 독해 문제를 푸는 요령은, 보통 여러분이 토익 문제를 푸실 때는 처음에 그 독해 지문을 먼저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독해 지문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독해 지문을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해 지문을 보다 보면 이 문제의 내용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을 독해에서 찾아내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번 읽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토익의 독해 문제는 거의 지문 속에 답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이 토익 독해에는 특히 이제 실용적인 지문이 나오죠. 이 토익이라는 게 뭡니까?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독해 지문, 이런 것들에서 실용적인 것들을 잘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요. 또 이제 미리 토익을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시려면 그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좀 정해놓고 이렇게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1시간 만에 푼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반드시 정하시고 이렇게 푸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답 노트라든가 이런 걸 잘 적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 쓰기 비법이 있는데, 이 영어의 꽃이 영작이죠. 우리가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인 것처럼 영어의 꽃은 영작입니다. 영작에는 문법과 회화와 독해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작과 영문법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지금 39쪽에 지금 2번 영어 쓰기 비법을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작을 잘 하려면 영문법을 잘 알아야 돼요. 영문법을 매일 일기를 쓰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일기는 짧은 일기 같은 걸 많이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기만큼 멋진 영작이 없고요. 또 이제 영작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본적인 문장부터 영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기본이 튼튼해야지 영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구문들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영작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중요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좀 암기를 먼저 처음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40페이지의 둘째 줄에 있죠. 속담이나 격언 등 많은 영어 문장을 암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 특히 외국어는 어떤 여러 가지 문장들을 암기를 해 놓으시면 그 속에 여러 가지 문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영작을 하려면 영어권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말의 속담을 영어로 옮길 때 우리말의 속담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그 속담도 있죠. 예를 들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 an eye for an eye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건 우리말과 영어가 똑같죠.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똑같은데 그 우리말과 다른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영어로 쓰라고 그러면 뭐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은 뭐 before Confucius to write a letter 이렇게 쓰거든요. 공자 앞에서 컨피셔스가 공자니까 이렇게 하면 완전히 콩글리시가 됐죠. 이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to teach a fish how to swim 물고기에게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 물고기가 워낙 수영을 잘하는데 물고기에게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봤자 물고기가 콧방귀를 끼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영작의 실력이 이제 향상이 되면 하나의 주제로 스스로 여러분 영작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작을 한 다음에는 그 원어민의 감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연설문도 들어보시고 이런 것이 좋은데 특히 이제 그 뭐 리더들의 명연설문 베스트 30 이런 거라든가 미국 연설문 베스트 50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하시면 아주 영어 특히 이제 영작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이 연설문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고상한 언어들로 아주 화려하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언어 연설문들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것도 중요한 영작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40페이지 아래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영작 공부를 하는 비법은 초급은 기본 문장들을 영작해라. 기본 문장은 뭐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말씀을 드리겠죠. 중급은 영어에만 쓰이는 표현들을 공부하고 이를 영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속담이라든가 격언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고급은 하나의 주제를 생각해서 이를 영어로 영작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쭉 여러분 영작을 쓴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영작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것들이죠. 영작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그 뭡니까 복장 같은 걸 자율화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의견을 쭉 쓰시고 만약에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쓰시는 거 이런 연습을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명연설문을 보면서 우리말 표현들이 어떻게 영어로 옮겨졌는지 잘 살펴봐라.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말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우리말의 표현들을 영어로 어떻게 과연 이런 그 위대한 정치가들은 어떻게 영작을 했느냐 이런 걸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영작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어를 공부할 때 읽기와 그 다음에 쓰기가 있죠. 읽기와 쓰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말하기라든가 듣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읽기와 쓰기, 내 의사를 이제 어떤 그 글로 쓴다든가 또는 이제 내 의사를 써가지고 뭐 외국인들에게 이제 뭐 그 도표를 만들거나 어떤 내용을 만들거나 해서 보여준다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문서화된 것이 바로 이제 그 독해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문서화하려면 영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작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작을 잘 하려면 이렇게 이제 중요한 표현들도 많이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익히시고, 그렇게 쭉 진행을 해 가신다면 여러분의 영작 실력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이렇게 커가는 것을 느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는 영어 읽기 비법과 쓰기 비법을 이야기 드렸고요. 미션은 제가 댓글로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영어 듣기 비법과 그 다음에 영어 말하기 비법,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